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어린이 옆구리 통증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의한 대로 옆구리의 통증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7살 먹은 남자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내원을 했습니다. 애가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는데 도대체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되고 검사를 해도 안 되고 치료법이 없으니 한방으로 치료되느냐 하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의 흠에 의해서 병의 원인을 찾으면 쉽다는 한의학의 원칙에 따라서 이 어린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소양형으로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처진 소양형인데 이 소양형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바로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 소양형으로 생긴 흠에 의해서 몸이 약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옆구리에 통증이 왔다고 생각되어 소시오탕을 투여했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 차츰차츰 옆구리의 통증이 줄어들더니 감쪽같이 치료됐다고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 아주 정말 참으로 신기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어린이 소양형이라고 박사님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소양형이라는 체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물론 이제 체질을 볼 때 소양형이라는 것은 어르신들도 소양으로 생겼으면 그 소양형의 그 병이 나타납니다. 근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큰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의 흠으로 잠깐 병이 드러나지 불편함이 드러나지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의 생각을 했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생긴 모습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병의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소양형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소양형, 소음형, 태양형, 태음형, 고름형, 양명형 이렇게 6가지 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형이라는 것은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처진 형입니다. 이런 형들은 남성인데도 여성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소양형으로 생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성이 왔는데 소음형으로 생겼으면 여성인데 남자의 기질이 있는 여성입니다. 이 애는 남자인데도 코가 짧고 눈꼬리가 처진 소양형으로 생겼으니까 자상하고 꼼꼼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가 몹시 착한데 왜 옆구리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처진 형은 담경이라는 건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측면으로 병이 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도 옆구리에 불편함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런 범주에서 생각을 해야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눈도 크면서 눈밑이 다크서클이 있었고요. 소양형으로 생겼으며 눈도 크고 담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시오탕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는 또 어떤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나요? 네. 아까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랬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옆구리가 어느 날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옷을 올려보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느 날은 결리는 것 같기도 하다. 또는 속 안으로 뭐가 뻗질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치료법이 없다고 하면서 정신적인 요소일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바로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에서는 별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부모들은 힘들었겠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어린아이가 호흡이 잘 안 된다고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옆구리 아픈 것도 힘들은데 호흡까지 잘 안 된다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호흡을 조금만 못 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호흡까지 안 된다니까 너무나 큰 병은 아닌가 하고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부모님께서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꾸 아프니까 옆구리를 만지면서 아프니까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물어봤대요. 어디가 아프냐고. 눌러보기도 하고 하도 답답해서. 그게 부모가 다 왔어요. 엄마 혼자 온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요. 부모 얼굴에는 수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속이 아픈 거냐, 겉이 아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때는 속으로 이렇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아픈 것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과 목이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랬죠. 벌레가 기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죠. 이번에는 목하고 가슴이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옆구리 뻗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병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소양형으로 생긴 사람의 옆구리의 불편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네, 소양형의 이 어린이,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네, 아이는 큰 병이 없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잠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가 아니라 1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또 어디 가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처방을 했죠.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처진 소양형에는 기본약이 소시오탕이다. 이 소시오탕은 특징이 흉역고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얘기하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흉역고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옆구리가 뻗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흉역고만이라는 건 이게 나타나면서 옆구리가 아프고 여기 가슴까지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애는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소양형의 기본형인 소시오탕을 선방해서 투여한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1년이나 고생한 겨우라서 기억에 확실히 남는 그런 아기였고 이 어린이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아기의 동의를 얻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해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어린아이들은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들어가야 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입니다. 네, 어린이 옆구리 통증에 대한 치료 사례 함께 알아봤습니다. 1년 넘게 옆구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우리 아이, 그리고 부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나아졌다니 참 다행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옆구리 통증이 하고 좀 걱정이 되신다면 한방 치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